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죠. 최근에 주간은 어제 당연히 여자 농구 하나밖에, 한 경기밖에 없어서 조합을 짤 수가 없으니까 안 갖고 당연히 뭐 본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느바가 최근 4일 동안 3승 1무. 이때 세 조합 가서 3.1배 하나 적중해서 본전치기 한 건 무승부 처리했고 나머지는 다 승리. 그죠? 야, 오늘도 적중입니다. 1등 디트 언더하고 3등 골스 마엔, 2등 브루클린 언더를 골스 마엔의 오바를 둘 다 갔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죠? 묶을 수가 없으니까 동일 경기라. 이리 간 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브루클린 언더는 미친 애고바가 떠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솔직하게 저 인정할 건 인정한 사람이니까 영상픽은 참 진짜 반대 개꿀이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 복귀 좀만 해볼게요. 자, 이 미러키 경기는 그저 루턴 킹데인가 그거를 괜히 조사해가지고 애틀란타 고향이다 이것만 저 영상 이 경기 분석 시작하게 왜 이렇게 프렘 볼라 그랬는데 라고 시작을 했었죠. 전 이렇게 프렘 볼라 그랬어. 상식적으로는 오콩 포르징기스 없고 오콩우랑 게에로는 쿤보 턴은 못 막을 것 같다. 쿤보가 17리바운드 혼자 따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 막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프렘 보는 게 맞는 거였는데 저 루턴 킹데이 때문에 그죠? 그러고 오클 경기는 사실 결론적으로 1순위 오클 일반승, 2순위 언더, 3순위 오클 마인이다 했는데 2순위 언더가 틀렸습니다. 근데 야 이거는 사실 좀 억하가 심했죠. 가비지 타임에 가비제가 오클라호마 가비제가 3점을 5방 연속을 다 넣더라고요. 하나도 튕김없이. 그래서 2분 동안 20점 나서 오바 떴습니다. 클리퍼스 경기는 분석을 안 했던 경기였고 뉴욕 마에는 이거는 제가 진짜 분석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냥 100번 몽둥이 한 200대 맞아도 할 만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엔 스포츠는 흐름이라는 걸 무시를 한 대가예요. 스포츠는 흐름이라는 걸 무시한 대가. 지금 뉴욕이 거의 태업 수준의 나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잘못했고 샌안토니오 경기는 사실 이건 유타 프렌의 언더를 결과가 유타 프렌의 언더가 떴는데 유타 프렌의 언더를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걸요.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디애나 경기 언더메인으로 싸우는 인디애나 프렌. 그죠? 인디애나 프렌은 죽었지만 언더는 아주 깔끔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메인이 적중했기 때문에 잘하는 경기라 생각을 하고 브루클린 언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1쿼터까지 보고서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쿼터에 피닉스의 팀의 아투율이 70%가 찍혔습니다. 1쿼터에 그거 보고서 이거 오늘 제가 피닉스 언더 갔다가 죽는 경우는 피닉스가 야투 폭발하는 경기가 몇 번 만나요. 올 시즌 한 3, 4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구나 생각해서 어쩔 수가 없었고 디트 언더는 제가 조합표 1등으로 뽑았던 만큼 강대 강이다. 그죠? 동부 1등과 2등 팀의 맞대결 207점 아주 푸근한 해건더 연장 걱정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 골스 마이너 반 다 맞추면서 적중 성공합니다. 여기선 조금은 좀 아쉬운 성적을 냈습니다. 저 인정한 걸 인정해서 그래서 좀 내일은 분석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내일 메인 조합표에 제가 최근에 1등으로 뽑는 경기는 자 이때도 시카고 마일이 1등이었고 오늘도 디터 언더가 1등이었고 그러고 이날에도 뭐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1등은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분석 영상은 내일 1등으로 뭘 선정할 건지 대놓고 오픈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특히 교류전도 꽤나 있고 백투백 경기가 많죠. 그래서 통계를 냈습니다. 자 1월 2일부터 왜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 1일은 미국 기준으로 12월 31일이라서
그래서 얘네한테 2025년으로 처리가 돼서 미국 지표랑 미국 NBA 공식 홈페이지 지표랑 차별화를 안 두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월 2일부터 오늘 경기 빼고 어제 경기 결과들까지 다 통계를 낸 겁니다. 마엔 64번, 프렌 72번, 프렌이 더 많았죠. 이거는 오바 54번, 언더 82번. 제가 오늘도 메인 조합으로 언더를 두 개를 갔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 브루클린 언더가 해고가 갔다 와서 뭐 할 말이 없지만 조현일의 설위원 유튜브 채널에 대놓고 이거는 지금 기준점을 내려야 될 정도로 언더가 많이 뜨고 있다라는 주제의 영상이 또 올라오기도 했죠.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이게 MB 사무국에서는 지령, 제가 흔히 말하는 우리 토토 용어로는 지령 들어간다. 이 새끼 지령 내렸다.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드립성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진짜 실존합니다. 이게 조윤일 해설위원 그 영상만 보시더라도 다 이거 자막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으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10월달 평균 자유투 시도 개수 그리고 11월달 평균 자유투 개수 이게 다 달라요. 그 차이가 막 진짜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로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10월 달에 120득점을 넘긴 팀이 몇 팀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 정도로 이게 오바 흐름, 언더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백하게 언더 흐름이에요. 언더 흐름. 압도적으로 언더 차이가 나죠.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류전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서부팀이 동부팀을 좀 1월 달에는 압도를 했습니다. 37승 26패.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고 그러고 오바보다 언더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필라랑 피닉스 경기입니다. 필라가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워싱턴 상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이걸 다 읽으면 좀 그렇지만 너무 루즈해지니까 자 가장 최근 백투백 경기였던 토론토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경기는 엠비드 폴 조지가 전날에 쉬고 이 토론토와 리턴 매치였죠. 1차전에서는 쉬고 2차전에서 출전을 해서 토론토를 가부지로 학살했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의 백투백 지표 자체가 5승 2패 평균득점이 120점 이상 상당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서 야 필라델피아 백투백은 정말 강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다소 거품이 좀 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평균 득점 자체가 이 7경기 중에서 연장전이 2번 있었습니다. 7경기 중에 2경기가 연장전이 있었다. 그럼 이 평균 득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펌핑 되겠죠. 연장전 5분을 더 뛴 거니까. 이로 인해서 평균 득점도 120점 넘는 것도 다소 무조건 거품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백투백에서 얘네가 승리한 팀들도 미러키한테 2번, 워싱턴, 그리고 댈러스. 제가 알아본 결과 미러키 상대로 백투백 여파 끼고 2번 모두 승리한 거는 두 번 다 야니스 아테토모가 둘 다 없었습니다. 즉 야니스 없는 미러키 상대로 2번 모두 승리를 거뒀던 게 백투백에서의 필라델피아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이 거두고 있는 5승 2패 평균 득점 120점 이상 이 백투백 지표는 아주 다분히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피닉스를 좀 살펴볼게요. 피닉스는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득점 111점대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백투백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올 시즌 백투백 치렀던 경기를 다 정리해 온 겁니다. 이렇게 피닉스는 백투백에서 정말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2승도 뉴올리언즈랑 인디애나라는 완전히 밑바닥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고 나머지는 다 패배를 했단 말이죠. 패배도 그냥 패배하는 게 아니라 22점 차, 22점 차, 18점 차 이런 식으로 대패를 당한 이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양 팀의 백투백 게임 로그를 사사치 다 살펴본 결과 양 팀 모두 백투백에서 훨씬 약해요.
일반 경기를 보다 기대치가 백투백에서 훨씬 낮아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피닉스가 정말 미친 해고발을 만들어냈고 1쿼터 한정 팀이 아주 70%를 기록하는 등 정말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러나 이 피닉스는 최근 야투 공격적인 측면에서 흐름을 못하는, 즉 이게 흐름을 타고서 파도 타기 마냥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고 피닉스가 강팀과의 대전, 제가 오늘 어제 경기 분석에서 디트랑 보스턴 강대 강경기라서 언더도 충분히 볼만하다 이렇게 멘트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강대 강경기는 언더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피닉스 역시도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상당한 언더 성향을 자랑합니다. 이런 한정으로 동부 서부 통틀어서가 아니라 동부에서 따로 서부에서 따로 8등 안에 드는 팀들 과의 6번의 맞대결에서 1호바 5언더를 기록한 게 피닉스란 말이죠. 불과 1월달 전례만 살펴보더라도 세크라멘토전에도 오늘 득점과 굉장히 유사했던 129득점을 기록한 이후로 다음 오클전에 108득점밖에 못했고, 그리고 마이애미전에 121득점을 기록한 이후로 바로 다음 경기에서 디트전에 105득점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존재하는 게 바로 피닉스예요. 또한 필라델피아의 엔비드 결장 가능성은 저는 대략 6할 이상. 물론 오늘 탐정 모드 발동했던 거 엔비드가 결정할 것 같다, 데빈 부커 결정할 것 같다, 이게 틀려서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근데 없어요 사실. 탐정 모드가 실패했습니다. 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근데 내일 경기에서는 엔비드가 결정 가능성 높게 봐긴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엔비드가 자신의 본인 입으로 직접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백투백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결장을 할 것이다. 자기 본인 입으로 직접 전 시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백투백 2경기에서 한 번도 2경기를 다 출전한 적은 없었어요. 2경기 중에 택 1로 하나만 출전을 했지. 물론 하필 2년 만에 출전할 수도 있겠죠. 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6할이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2년간 백투백에서는 단 한 경기만 출전해 왔던 엔비드가 대뜸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출전을 한다? 저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드 출전 시 필라는 디펜 레이팅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상승을 하지만 수비가 아주 약간 나빠지지만 공격력은 무려 5 가까이 떡락을 해요. 공격력은 정말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드 출전 시 필라 팀 야투가 대략 3%가량이 상승을 합니다. 엔비드가 결장하면은 필라는 팀 야투가 3%가량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살펴봤듯이 뭐 다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언더웨인으로 서브는 피닉스 승. 언더 한번 피닉스 어제 된통 당하고 또 언더보네 이 새끼 빡대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브루클린은 1월달 한정 디펜딩 밑바닥권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11등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상이 완전 다를 거라고 봐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피닉스 승입니다. 그래도 피닉스가 더 기대치가 높다. 엔비드가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카고랑 클리퍼스 경기는 조시 기디가 GTD로 격상을 했고 패트릭 윌리엄스가 GTD는 신경 안 쓰고, 그죠?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현지에서 뉴스 기사 자체가 이 원정연전 시카고 전까지 결정을 한다라는 보도가 대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이건 탐정이 아니라 팩트를 말한 겁니다. 데릭 존스랑 복다니가 결정을 하죠. 시카고가 최근 홈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브루클린과의 2연전에서도 원정에선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했지만 브루클린의 연패 스탑에 희생양이 되었죠. 근데 홈에서는 시종일관 압도하면서 값이 대승을 만들어냈던 게 이 시카고입니다. 이것도 1쿼터부터 그냥 가비시 모드를 갔던 경기였단 말이죠.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카고는 최근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이 홈에서 3연승 과정에서 모두 124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클리퍼스는 오늘 워싱턴한테 3점을 정말 꼬라박는 경기를 했죠. 이게 마인이 아니라 프렌즈 치킨 원흉이 되었습니다. 3점을 고작 5개 성공률 18%로 제임스 하든이 원맨 농구로 36득점이나 해낸 거는 아주 칭찬할 만한데 자유투 빙을 20개나 뜯어가지고 18개를 성공시켰죠. 자유투 그러니까 자유투 도사 제임스 하든답게 잡빙 경기가 엄청나게 나온 경기였는데 이게 경기를 대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임스 하든 오늘 3점 5개 올라가는데 다 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사이드 돌파해서 자유투 삥 뜯는 작전으로 변경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클리퍼스는 전체적으로 3점 남조가 굉장히 뼈 아팠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면은 솔직히 반등 가능성을 좀 봐야 되긴 하죠. 이 경기의 최대 불안 요소는 클리퍼스가 올 시즌 백투백에서 정말 처참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백투백에서 1승 5패, 평균 득점 105점대, 팀 야투율 44%. 정상적으로 하루 식후 경기보다도 4.1%나 하락합니다. 팀 야투가.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해본 결과 이것도 다 이렇게 정리해봤죠. 해본 결과 클리퍼스가 오신 백투 두 번째 경기 상대했던 팀들이 좀 셌어요. 오클필라 클리퍼스,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디트. 댈러스 백은 다 상위권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이 경기는 레너드가 결장인 점, 그리고 클리퍼스의 백투백 처참한 성적, 시카고의 최근 홈에서 매우 좋은 경기력, 그리고 조시기리의 복귀 가능성 뿐만 아니라 해외 기준점이 오픈과 동시에 시카고 마인으로 일방 통행해서 1.5 마인으로 뜬 게 단숨에 1시간 2시간 만에 3.5 마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이거는 시카고 사이드에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저는 클리퍼스의 6연승 행진, 이게 시카고한테 마감되는 게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카고 사이드를 못 보겠고 오바 쪽 보겠습니다. 오바. 제가 클리퍼스 경우 오바를 잘 안 봐서 기본 이하 정도라고 적어놨습니다. 클리퍼스 경기는 제가 오바를 진짜 안 봐요. 왜냐면 페이스 느리고 공격 안 터질 땐 시원하게 안 터지는 팀은 오바를 잘 안 보는데 이거는 시카고가 지금 홈에서 득점력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패스 도는 거, 공 잘 안 죽는 빈도 이런 것까지 제가 경기력을 봤을 때 꽤나 아주 훌륭하고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 오늘 경기에서 3점 5개 성공 18% 기록했으면은 무조건 반등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NBA란 무대에서. 그래서 저는 오바 쪽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경기는 이 경기는 모든 지표가 언더를 갈 수밖에 없는 지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조합 좋아 보이는 순위 1등으로 저는 휴스턴 언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디트 보스턴 경기 완전 핵언더가 났죠. 210점도 안 넘는. 저도 오늘 조합표 1등 경기가 디트 언더였는데 강대 강은 최근에 언더가 잘 나와요. 그리고 디트 보스턴 오늘 동부 1등 맞대결이었죠. 이번 휴스턴 샌안전도 서부 5등 팀과 2등 팀의 맞대결로 강대 강 매치업입니다. 둘째로 휴스턴은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정에서 이 탑8, 그러니까 8위 안에 드는 팀들과의 경기는 3번 있었습니다. 피닉스전 제가 이렇게 정리해왔죠. 피닉스전에 197점, 오클전에 202점, 미네소타는 215점. 다 핵언더 경기였죠. 샌안토니오도 1월달 일정에서 8위 안에 드는 팀들과 4번의 맞대결을 펼쳤어요. 198점, 미네소타전 207점, 오클라호마는 217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네소타랑 맞대결에서 249점 해고바. 이때 앤서니 에드워즈가 55득점인가 57득점 했었죠. 커리어 하이. 자, 살펴봤듯이 양 팀이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압도적인 언더를 기록 중이라는 데이터가 제가 팩트로 가져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샌안토니오가 지금 원정에서 9번 연속 언더를 기록 중입니다. 휴스턴은 최근 10경기에서 1호바 9언더를 기록 중입니다. 압도적인 언더 성향이죠. 지금 휴스턴은 사실 공격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꽉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비를 더 열심히 치중할 수밖에 없는 팀 사정상 언더만 주장창 뜨고 있는 상황인 거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득점이 폭발한 경우는 다 홈 경기에서 몰빵되어 있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4경기 연속 105득점 이하만 기록 중이에요. 원정 경기에서 특히나 수비가 엄청나게 좋은 디페네이팅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휴스턴 상대로 샌안토니오가 가뜩이나 지금 원정에선 공격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화력이 뿜어져 나올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양 팀의 압도적인 언더 성향까지 이 3일체로 저는 내일 메인 조합표 1등으로 휴스턴 언더를 무조건 가겠습니다. 번복 없습니다. 이건 빠꾸 없이 무조건 갑니다. 자, 유타랑 미네소타 경기는 유타가 원정 5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홈 경기니까 귀신같이 마카넨이 GT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유타가 홈 경기에서나 좀 진심, 왜냐하면은 모든 경기를 패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벌금 세게 맞아요. NBA 사무국에서 이 탱킹 단속을 꽤나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DMP 이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유타가 지금 원정연전에서는 솔직히 벌금 맞아도 이상할 게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센사바 돌발 결장시켰던 것도 마찬가지고 마카넨이 지금 3경기 연속 결정한 과정도 다 질병 사유로 올렸어요. 마카넨하고 센사바를. 오늘 센사바도 질병 사유였고, 그 정도로 지금 솔직히 질병 사유가 NBA에서 3경기씩이나 연속으로 결정하기 되게 드뭅니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감기만 걸려도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번만 먹어도 하루면 낫는 게 또 감기인데, 그죠? 또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홈 경기에서 홈으로 돌아온 경기 마카는 딱 GT로 딱 변경돼 딱 귀신같이 마카는 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탐정 모드예요. 오늘 세난전 역시도 적극적인 로테이션 타임을 돌린 유타였어요. 출전 시간 30분 넘긴 선수가 고작 2명이었습니다. 키운테 조지랑 워터 클레이튼 주니어라는데 정말 되게 못하네요. 워터 클레이튼 주니어라는 애는. 근데 경험치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운영이 홈 경기에도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서 솔직히 지켜보고 싶은 경기인데, 마카넨이랑 센사바가 GT로 바로 변경됐다라는 점, 그리고 마카넨이 원정연전에서는 이거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카넨 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싶고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유타가 선전하는 그림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미네소타가 최근 터지는 경기를 보면, 최근에 라스어플만 들어가서 미네소타 최근 10점만 보시더라도 얘네가 상대 팀을 막 정말 득점이 터지는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어땠나, 130점 넘긴 클블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130점 넘기는 빈도가 최근에 미네소타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호구 냄새 풍긴다? 우리 오늘 야투 잘 들어간다? 신바람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오늘 피닉스도 1쿼터에 70 팀 야투 70% 찍혀도 결국은 130점은 못 찍었습니다. 그죠? 이런 이유가 수월하게 마진이 넉넉하면은 후보 애들 가비지 멤버 애들 좀 기회 주고 이런 시간 때문에 이 노는 시간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130점 못 넘기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죠. 근데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선 오늘 야투 개 터지네. 오늘 던지는 족족 다 들어가네. 오늘 한번 기내 싸움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최근에 터지는 경기는 130점을 우습게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가 유타입니다. 디페네이팅 꼴찌 팀의 최다 실점 1등 팀이 유타인데 얘네 상대로 미네소타가 안 터질 가능성보다 터질 가능성이 높게 봐야겠죠. 당연히 뭐 클리브 상대로 터졌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가 130점 넘길 가능성은 충분히
5할 이상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바 쪽으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덴버랑 레이커스 경기는 덴버가 요키치, 캠 존슨, 크리스찬 브라운, 발렌슈나스가 결장을 하고 레이커스는 리브스만 딱 결장을 하죠. 이게 사실상 동배당을 받은 경기인데 레이커스가 해외 기준으로 마이너스 2핸디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해외 기준으로 1.70 이상은 받는 경기란 말이죠. 배트맨은 1.5대 주겠지만 근데 덴버가 2라인업 상태인데 리브스 하나 없는 레이커스가 이 정도 배당 받는다? 물론 레이커스가 원정에서 3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정말 못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돈치치 르브론이 폼이 지금 괜찮고 부진한 상황이 아닌데다가 스마트가 최근에 또 흐름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이튼 역시도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맹활약을 또 하면서 인터뷰로 아주 기쁨을 표출한 그런 인터뷰까지 했던 게 바로 에이튼인데 근데 지금 완전 부상병동 상태인 덴버랑 거의 맞배당 경기를 받은 경기라 저는 사실 이거는 레이커스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레이커스가 올 시즌은 하위권 팀도 아니고 명실상부 터부에서 상위권 팀인데 특히 레이커스의 원정 3연패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명분이 다 한 경기 빼고 명분이 다 있었어요. 세난전 이 3연패 시작이었던 세난전 이 91점만 내면서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한 거는 백투백 두 번째 경기라서 르브론이 결장을 했던 경기였고 지금 리브스가 없는 마당에 빅3 중에 르브론 리브스 없어서 돈치치 원맨 경기 했던 거고 그리고 세크 원정 경기에서는 돈치치가 42득점 르브론 22득점 충분히 1, 2옵션 다 잘해줬는데 빅맨 제외하고 롤플레이어들 중에 10득점 넘긴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돈치치 르브론 말고는 나머지 정말 초전 박살로 못해서 진 경기였고 포틀 원정에서는 돈치치가 결장해서 졌던 경기입니다. 돈치치가 결장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살펴본 결과 이 원정 3연패 과정은 백투백 여파가 껴서 르브론이 결장했다거나 아니면 돈치치가 한번 결장을 했다거나 뭐 이런 명분들이 확실히 존재했던 경기들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 덴버의 주전 3명 빠진 라인업인데도 불구하고 레이커스가 이렇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배당을 받았다? 레이커스 일반 승메인으로 서브는 많이 보겠습니다. 골스랑 토론토 경기는 오늘 버틀러가 큰 부상을 당해서 무조건 결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ACL 판정을 받건 뭐 간단 염좌다 이래도 무조건 내일 경은 무조건 결장 무조건 100%. 그리고 오늘 드레이먼드 그린이 발목 사유로 결장을 했었죠.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백투백 요즘 백투백 관리 매니지먼트를 좀 적극적으로 받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내일 경우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토론토는 직전 레이커스전에 콜린 머레이 보일이라는 애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을 진도배기로 부상을 당한 상 제가 부상 장면을 봐서 합니다. 그리고 RJ 베러 퍼들 워터 여전히 결장하고 저 콜린 머레이 보일이라는 루키가 엄청나게 지금 토론토에서 주목을 받는 루키예요. 근데 부상 당했습니다. 얘가 아시다시피 득점을 잘해서 주목받는다기보다는 허슬을 잘해서 주목받는 애입니다. 물론 득점도 나쁘지 않게 하긴 하는데 10득점 이상도 자주 해주는데 리바운드를 정말 잘 잡는 애거든요. 10개, 막 14개 경기당 막 이렇게 잡는 애입니다. 운동 능력, 허슬, 에너지 레벨 이런 게 좋은 걸로 좀 주목을 받는 애란 말이죠. 양 팀에 어느 정도 굵직한 인사이드 자원의 부상이 생긴 거죠. 버틀러랑 보일이 그리고 RJ 베럿까지 오늘 제가 골스 마인이 막폴이었어서 당연히 국내 중계였겠다 집중해서 다 봤잖아요. 그죠?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틀러 부상 아웃되고 3쿼터 9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부상당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커리가 오늘 파울 관리를 아예 못해서 1쿼터에 파울 2개 하고 3쿼터 어 3쿼터 중반이었나? 그쯤에 이제 파울 4개 되고 그리고 4쿼터 시작하자마자 5파울 돼가지고 벤치 들어갔어요. 9분 남고 4쿼터 9분 남고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커리가 계속 파울 트러블 때문에 벤치로
들어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경기였다면 오늘 28분 뛰었습니다. 커리. 20분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강제로 이 백투백 토론토전을 철저하게 대비한 셈이 된 거예요. 커리 버틀러 없으니까 진짜 드라이브인은 한 5포지션 중 한 번 나오는 수준이더만요. 그죠? 나머지는 진짜 패스 돌리다가 샤클락 쫓기고 3점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픈이다 싶으면 던지거나 캐치앤슛 던지거나 풀업도 많이 올라가 3점을 정말 많이 던지더만요. 이게 잘 들어가서 오늘 마이너가 또 찍힌 겁니다. 오늘 3점지도 51개 찍었어요. 골스. 지금 골스가 진짜 3점을 정말 많이 올라가요. 보스턴 그 이상으로. 근데 이게 최근에 성공률도 너무나도 좋게 찍히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공률 47%, 24개 성공. 이로써 3경기 연속 3점이 20개 이상 성공이라고 하죠. 지금 장줄 호면전 구간에서 골스는 이 야투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메인적으로 골머업을 둘 다 간 이유가 이거 홈 면전 구간에서 골스가 너무나도 지금 화력이 좋다 라는 점 때문에 골스 마이너오버를 둘 다 간 거란 말이죠. 근데 버틀러가 이탈을 해버려서 페인트전 농구하는 토론토 상대로 거기다 혼자 백투니어까지 깔려져 있어서 골스 사이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졌고 오바 볼게요. 오바. 골스가 이 정도로 3점을 엄청나게 던지는데 성공률까지 좋게 찍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 풀로 다 본 입장에서 지금 골스 경기가 3점을 막 진짜 이런 지금 골스가 하는 농구가 언더가 진짜 막 핵언더가 뜨는 경우는 핵언더라고 했습니다. 핵언더가 뜨는 경우는 이 3점이 막 20%대로 정말 터무니없이 또 튕겨 이 정도의 체감이 들 정도로 안 들어가요. 언더가 뜨는 건데 지금 골스가 지금 홈연전 구간에서 뭐 허리가 혼자서 막 40득점 50득점 해서 골스가 지금 3점을 이렇게 잘 넣는 게 아니라 모제스 무디 그리고 포젬스키 버디힐드 이 세 명이 특출나게 3점을 잘 넣어요. 지금 3점을 잘 넣고 솔직히 오늘 경기 보면서 조현일 해설위원도 골스의 볼 움직임이 딱히 좋지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단 말이죠. 볼 움직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슛감 자체가 좋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동거리 없는 홈 백투백이고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치에서 마진을 빨린 경기가 아니라 되려 벌어온 경기였어서 벤치 애들한테 출전 타임 기회를 스티븐 커가 엄청나게 준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특정 선수가 가부화됐다거나 출전 시간이 혼자 유독 길었다거나 이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체적으로 한 20분대 중후반 이 정도만 코트를 밟은 경기가 됐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백투백 첫 번째 경기로선 완전히 아름답고 베스트 경기를 했다라는 점 때문에 전 백투백 여파를 굉장히 크게 무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솔직히 최대 불안 요소는 토론토가 이 최근에 유독 원정에서는 득점을 터무니없이 꼬라박는 경기가 너무 많다라는 게 정말 큰 불안 요소입니다. 직전 레이커스 전에서도 토론토가 90몇 득점 냈죠. 그 정도로 토론토가 지금 원정에서 10경기가 평균 106점이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토론토가 이 원정에서 득점이 정말 안 나오고 있는 흐름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토론토가 골의 동부 상위권 팀이라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 최근에 이 토론토의 게임 로그를 보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103득점 완전히 꼬라박은 이후로 다음 경기에서 134득점, 97득점 꼬라박은 이후로 117득점, 그리고 102득점 꼬라박은 이후로 다음 경기 115득점. 그리고 직전 경기 레이커스 전에 93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저는 토론토도 지금 규칙적으로 반등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반등 볼게요. 얘네는 백투백도 아니고 그리고 골스가 버틀러가 없어졌다라는 것도 인사이드를 파는 이 토론토가 좀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골스마인. 그리고 제가 어제 골스 경기 분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홈연전 구간에서
4오바 2언더였다. 오늘도 오바 냈으니까 5오바 2언더 됐죠. 5오바 2언더였는데 이 2언더 중에 애틀란타전은 0.5 언더였다. 자유투 1개 차이. 나머지 포틀랜드 전만 언더였는데 포틀랜드가 96득점만 내면서 얘네가 못해서 언더 뜬 거지 골스가 못해서 언더 뜬 경기는 없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경기는 토론토가 얼마나 해주느냐인데 버틀러 없는 골스 상대로 토론토가 가뜩이나 직전 레이커스전에 정말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서 또다시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이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포틀랜드는 하위권 팀이고 토론토는 동부에서 명실상부 상위권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골스 많이 보겠습니다. 세크 경기 패스할게요. 마이애미 솔직히 세크도 4연승 구간에서 좀 탄력 받나 싶었지만 포틀전에 제가 기가 막히게 피했죠. 포틀전에.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건 뽀록성이 다분하다고 느꼈단 말이죠. 이 뽀록 드러난 순간에 세크는 또다시 이제 연패 탈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마이애미 사이드를 좀 노려야 되는 경기면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 보셨죠? 정말 못하잖아. 아데바요가 야 오늘 조현일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지금 NBA 빅맨 중에서 야투 꼴찌가 아데바요라고. 빅맨 중에서 그 정도로 아데바요가 지금 야투가 올 시즌 42%라 그랬죠. 야 빅맨은 최소 50%는 기준이거든요. 50%는 무조건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데바요가 분명한 거는 전 시즌에는 거의 덩크만 찍는 애였고 이번 올 시즌에는 미들렌지 3점도 많이 올라가서 야투가 떡락한 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42%면은 솔직하게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정 마이애미 지금 4연패 찍었죠. 오늘도 가빗이 당하면서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못한다. 너무 못하고 오늘 솔직히 제가 오늘 분석 되게 탁월했던 게 버틀러랑 위긴스 친정 버프 받는다. 그것도 오늘 위긴스가 엄청나게 1쿼터, 2쿼터에 터져가지고 오바 뜬 겁니다. 위긴스 아니었으면 이거 무조건 언더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이애미가 지금 어찌됐건 오늘 이런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서 다음 경기 반등을 노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애미가 지금 원정에서 하는 경기력 보면은 반등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스포일스트라 감독 얼굴 떠올리면은 마이애미 사이드, 마이애미 마엔을 좀 도전하고 싶은데 그런 무모함을 좀 갖추기가 싫네요. 자 이렇게 결론 패스를 합니다. 자 오늘 분석도 이렇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한번 같이 응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아 보이는 순위 1등으로 무조건 선정해서 메인 조합으로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